오전에서 레버판 짬바를 최신의 수도 이어갑니다. 방구석 잠바로 털어보는 본격 최신 게임 타운 방송. 안녕하세요. 하이테크 피플 카르마 로치입니다. 코인도 왔어요. Welcome to the Retro Universe.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하이테크가 아니죠. 예, 다시 인사드리는 하이테크 피플입니다. 왜 하이테크로 자꾸 오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다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아니 이슈가 자꾸 하이테크에서 터지는데 우째요. 그러니까요. 참 요즘에 저희가 녹음 날짜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길게 보면은 어제까지였죠. 추석 연휴가 이제 뭐 하면은. 저는 뭐 본업에 충실하고 본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에 의한. 저 똑같아요. 저도 교대 근무하고 본가 하루 갔다가 교대 근무하고 주말에 방송 준비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을이 좀 왔기 때문에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뭐 어쨌든 간간히 게임도 좀 즐기시고 뭐 그 다음에 별거 있습니까? 지금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니까 아주 잘 들어주세요. 예, 뭐 그렇다고요. 자, 오늘 하이테크는 이슈 편입니다. 자, 이슈가 참 많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폭죽마냥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안 집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크게 한 2개를 집어왔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입니다. 격투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표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두 브랜드가 있죠. 스트리트 파이터와 철권 이렇게 있는데 각 시리즈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는 6편이 최신작이고 철권은 8편이 최신작입니다. 이제 요 두 게임으로 알아보는 격투 게임의 방향성 요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두 작품이 나란히 이제 신규 DLC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도 했고 철권은 헤이아치가 등장을 하고 스파는 테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이걸 요리를 해서 요 썰고 저 썰고 한 다음에 내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지만 동경게임쇼 아마 뭐, 즈음이나 이제 끝난 직후에 요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뭐, 그때쯤 이제 헤이아치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제 전공법으로 가고 있어요, 철권은. 가만히 보면. 지난 버전 생각해보면 일단 고키부터 나와가지고. 그렇죠. 무슨 녹티스. 어째 녹티스 나오고 앉아있고, 막 별의별 갑자기 무슨 크로스오버, 막 대환장 파티 막 이런 거 나왔는데, 일단은 전 버전과는 다르게 전공법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스파가 오히려 확장을 하고 있어요. 옆 동네까지.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게임을. 좀 뭐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파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가지고 약간 좀 정보가 좀 적긴 한데 철권은 솔직히 좀 많이 애매해요 지금. 뭐랄까 제 주변에서도 철권을 자주 구매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저랑 이제 같은 직장 동료였어가지고 세븐도 같이 대전하고 그랬는데 에잇이 나올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에잇을 사실 거냐 말 거냐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난 나오면 무조건 살 거다라고 이제 지인분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출시하고 나서 사셨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러면서 여지껏 안 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안 샀냐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철권은 자기가 알던 철권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철권의 탈은 쓰고 있는데 좀 왜 이렇게 했지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격겜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철권은 요즘에 이제 워낙 그 밸런스를 잘 못 맞췄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철권 7을 그냥 그 세일할 때 주워다가 갖고 있긴 했는데 굳이 얘를 세일도 안 하는 애를 사야 되나?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크게 뭐 60% 이상 세일하면 모르겠는데 그전엔 좀 별로 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50% 지난번에 하셨을 때는 안 사셨다는 얘기네요. 근데 뭐 그쵸, 한 60% 이상 60%. 돼야 좀 마음이 동할 것 같은데 그리고 스파 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냥 호평으로서 들었던 게 이제 조작을 좀 간편하게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요즘 이제 게임을 입문해야 되는 세대들한테 스파 한 0부터 한 4, 5 요까지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지 않은 컨텐츠는 지금 거의 다 도태됐거든요. 제가 볼 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철권도 간편 커맨드 시스템은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그 외에 특별한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철권이 갑자기 그 관짝에 자기네들이 집어넣은 그 헤이아치를 데리고 온다니까 야 저기도 급전 필요한가 보다 싶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길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2게임을 다 샀습니다. 사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던 기준을 설명해 드리면 철권 8편은 스토리 모드는 다 깼습니다. 일단 다 깼고 스트리트 파이터는 지금 월드 투어라는 이제 미션 형태의 스토리가 이어가는 그런 모드가 있는데 중반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했던 게.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견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철권이 특성상 예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헤이아치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죽는 게 어딨습니까? 철권 게임에 죽는 게 어딨냐? 아, 그렇긴 하죠. 그냥 뭐 용암에 빠지던 뭐 어디선 아니 뭐 레이저를 맞고도 뭐 격투를 하고 뭐 총대포가 뭐 난무하고 뭐 찔려도 막 그렇잖아요. 일단 이게 스토리 모드를 다 본 입장에서 헤이아치가 등장한다는 걸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쟤네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냐? 이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제 스토리상에 나오긴 합니다. 헤이아치가 죽었다는 표현보다 실종됐다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약간 떡밥은 흘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빙자해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헤이아치가 뒤로 퇴장한 다음에 카즈하와 진이 메인이 되는 구도로 이걸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부자의 대결이 1세대 대결에서 이제 2세대의 대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소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게 헤이아치가 아닐 수도 있다.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왜냐면은 뭐 그 대사를 뭐 보면은 이게 너무 무슨 뭐 사극조다 뭐 굳이 뭐 자기가 헤이아치인데 내가 헤이아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저게 뭔가 떡밥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다 떠나서 일단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레이나라는 신캐릭터도 보면은 아버지 복수하려고 내가 나왔어요 이건데 네가 왜 복수를 해? 나 여기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들의 입장은 좋을 수 있어요. 헤이아치라는 캐릭터가 워낙 인기가 있었고 심벌 같은 캐릭터였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레일러를 보면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철권이란 게임이 이제 슬슬 질리기 시작했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계속 빼먹는 것 같아요. 뭔가를 자꾸 놓쳐요. 느낌이. 이게 실제로 데이터에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철권 8편 발매 이후에 유저 접속자 수 데이터가 1월 발매 당시에 46,000명대였어요. 최대 접속자가. 그리고 평균이 34,831명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다 각설하고 9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최대 접속자 수는 8,852명. 평균 접속자 수는 5,775명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볼 게 뭐냐면 이따가 스파도 제가 알아온 게 있어요. 스파도 조사해온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권은 그냥 수직 낙하예요. 망할 주식은 망한다라는 국장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잠깐 조심스럽게 끼어들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에 대한 지식이 좀 전무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스파를 저도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그냥 이제 약간 그런 예측을 해요. 국장님이 이제 아직 그 스파 쪽 인원은 얘기 안 하셨겠지만 왠지 스파는 인원이 그래도 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이게 떨어지면서 네네네. 좀 약간씩 상승을 그리고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는 되는?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유지설인데 그 철권 부분에서 마무리하자면 노치 씨가 얘기한 게 소문에 있어요. 요 평균 접속자 수와 최대 접속자 수의 데이터에 의거해서 나온 소문 중에 가장 강력한 소문이긴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땜빵을 뭘 좀 크게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으로 긴급하게 지금 헤이아치를 때려 박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프랜차이즈도 장사 안 되면 뭐 콜라보 아이돌이든 뭐 데리고 와야죠. 물론 이제 나중에 등장시킬 뭐 예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카더라를 꺼내볼 수 있는데 일단 데이터가 이러하다면 뭐 개발팀 입장에서는 일단은 호떡지 불난 느낌이고 실제로 철권 8탄은 현재 기준 이제 9월 기준으로 약 200만 장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파6는 9월 기준으로 400만 장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접속자 수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이제 발매했을 때가 최대 접속자 수는 7,540명이었고 평균이 34,149명이었습니다. 스파는 2024년 8월 데이터가 제가 지금 발견한 것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8월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 접속자 수는 33,112명이고요. 평균 접속자 수는 13,879명이었습니다. 최대 접속자 수가 처음 발매된 기준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하향은 맞는데 중간중간에 상승폭이 좀 있습니다. 2023년 8월까지 떨어지다가 9월에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10월에 다시 떨어졌다가 11월에 다시 올라가고 1월에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6월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참고로 6월 달은 49,204명까지로 팍 뛰었습니다. 이제 그 직전이었던 이제 1월 기준으로만 보면은 23,507명이었거든요. 두 게임의 평균 기준, 8월 기준만 제가 계산을 해보면
철권이 8월 달에 5,780명이었고 스파6가 13,280명이었으니까 2.12배입니다. 2.12배가 높습니다. 요 두 개의 데이터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왜 그럴까라는 기준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스파6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 6를 늦게 구매했던 이유는 좀 심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스파5까지 약간 좀 매니악한 느낌이 좀 강해서 그렇긴 하죠. 이걸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막 시스템도 막 좋아지고 뭔가 더 괜찮아지고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 막 여러 가지는 메리트가 있는데 뭔가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제 어느 날 땡겨서 이제 세일을 하길래 샀는데 사서 해본 느낌은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풍겨져요. 여기저기서. 철권도 마찬가지고 스트리트 파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캐주얼 스타일 있고 뭐 클래식 스타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주얼적으로는 확실히 뭐 철권이 더 화려하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락실에서 버튼 막 누른다는 그 재미적인 느낌만 생각해보면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6의 간편 조작에 한 표를 넣겠습니다. 물론 화려하고 그런데 철권은 어느 순간 약간 질려요. 옛날에 향수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기술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철권은 더 구체적으로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철권은 제가 해봤던 기준에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파는 월드 투어를 해보면은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뭐 스승으로 이제 모시고 뭐 그러면서 호감도를 쌓아가면서 기술을 더 습득을 하면서 그 기술들을 내가 간편 기술을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많이 철권이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스탠다드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기술을 커스텀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화랑을 내가 골랐는데 이제 진의 기술을 쓴다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철권에서도 비슷한 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6로 보면 이제 스토리 모드가 좀 섞여 있는 기준인 건데, 뭐 정확하게는 사실은 철권에서 보면은 약간 그 아바타 해가지고 뭐 철권 그 모드랑 비교를 하면 스트리트 파이터 6가 월등하게 완성도가 좋습니다. 일직선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점차 실력을 향상해서 큰 대회에 나가서 라이벌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최고가 되는 거야. 달려라 부메랑이에요, 시발. 여기 나와. 늘 하던 그 스토리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 그 데모에서도 해보고 했을 때 그 오락실함에 보면 철권의 옛날 버전들이 이렇게 스크린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에뮬러 넣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용어에 꺼내서 왜 그런 게임 넣어주듯이. 예전에 보면은 그 막 철권 막 복각에서 넣어주고 막 그래서 얘네가 이번엔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좀 물량으로 승부하나? 그러면 옛날 거 하는 맛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없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는 대회를 가는 뭐 이런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은 거기 이제 파이널 파이트가 캐비넷식으로 나오는데 저 그냥 무심코 눌렀거든요. 돼요. 그래요? 파이널 파이트가 돼요. 게다가 이제 그 현대 조작에 맞게 세팅이 돼서 약간 에뮬레이팅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직접 들어가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장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로 시리즈부터 시도해온 이 세계관의 융합, 파이널 파이트라는 이제 기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8, 9라는 작품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녹여내고 계승하고 발전해 갈지를 진짜 그 월드 투어 내에서 잘 구현했어요. 이번에 테리가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왜 기대가 됐냐면 아랑전설의 메인 주인공의 역할로서 이 사람이 콜라보로 참전한 느낌인 거지 그냥 킹오파 뭐 이런 데서 그냥 쩌리로 하나 나온 느낌이 아니에요. 아랑전설 쪽에서. 아랑전설의 메인이다라는 느낌으로 나오고 심지어 그 데모 플레이어블 티저 영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파워 카페 이런 거 재현한 것도 나오고 커스텀에 뭐 뒤에 보면 히가시조 옷 입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공을 들였구나 생각하는데 그 스트리트 파이터는 2D를 베이스로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3D 그래픽이지만 시스템은 2D잖아요. 그 구조상. 네. 아랑전설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라인 이동이거든요. 라인을 이렇게 이동해서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뭐 완벽하게 나라고 알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6 형태에서 최대한 녹여낼 수 있을 만큼으로 구현을 해줬어요. 테리버가. 그러니까 이 진짜 아랑전설의 메인 캐릭터라는 느낌으로 딱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스트리트 파이터 6라는 거에서 보여주고자 한 그리고 유저들에게 리스펙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탑게임 유저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가 좋아했던 게임의 캐릭터를 여기에 나오게 했는데 그냥 핫바지로 데리고 오진 않았어. 최소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은 우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 이거를 만들어주니까 그 매치가 너무 잘 되는 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질적인 것도 아니야. 그 세계관에서 잘 맞아. 저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딱 그 철권 7의 두 캐릭터가 떠오르거든요. 한 명이 고우키고 한 명이 기스예요. 철권이랑 스파를 얘기하면서 가장 큰 전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파는 X축이랑 Y축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좌우하고 위에 점프 아래 그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이제 킹오파도 좀 그런 식이고 아랑전설도 좀 그런 식인데 철권은 그에 반면에 여기서 이제 Z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횡이동까지 하는 그런 좀 3차원적인 게 좀 많이 맵에서도 강렬하게 있다 보니까 전 사실 그래서 고키랑 기스가 특히 그 장풍 쏠 때 원래 이 장풍 자체가 원래 철권이랑 다른 시리즈들의 좀 약간 차이 중에 하나가 장풍이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레이저도 있었어요. 철권에도 그렇긴 하죠. 있는데 근데 원래 이 장풍 자체가 직선으로 나가는 견제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 이상하게 이걸 횡이동으로 피하는 걸 보면서 뭔가 약간 그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철권 7 때 지금 스파6에서 나오는 식으로 탑게임 회사에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 캐릭터를 잘 뺀 건 맞아요. 잘 뽑아는 냈어. 근데 철권에 이게 잘 녹아들었냐라는 전제에서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질적인 캐릭터를 계속 모아다가 이질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철권이라는 게임 스타일에서 허용이 되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런 느낌인 건데 스파6에서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이게 각 나라를 또 뭐 이동해서 하는 뭐 미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 지역은 몇 개 없습니다만 메인이 되는 무대가 이제 마이크 해거라고 파이널 파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이제 레슬링을 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그 해거시티라는 데서 이제 시장을 했다는 그걸로 설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후에는 같이 이제 같은 게임에 나왔던 코디가 지금 이제 시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은 그러면 사우스 타운하고 이렇게도 연결을 하겠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원래 게임에 있던 캐릭터가 그냥 와서 너 철권이니까 철권 스타일로 등장을 해가 아니라 그 게임에 있는 형태를 갖고 와서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앞서 헤이아치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논리로 따지면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 5편에서는 베가가 죽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바이슨이죠. 바이슨이 죽었어요. 설정상. 네. 근데 바이슨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네. 처음에 저 등장했을 때 왜 쟤가 또 나와라는 생각이었는데 유저들한테도 약간 호불호가 있었는데 뭐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든 표현할 구멍은 만들어 놓겠지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등장해서 또 집안 패싸움 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이걸 철권에서 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걸 안 했어요. 이걸 못 했다고 봐요, 지금은. 현재로서 보이는 행보도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접속자 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왜 괜히 2.12배가 높겠어요? 그냥 같은 달을 기준으로 해봐도. 최소한 대다수의 격투 팬들이 생각했을 때, 철권이 스파보다 딸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인정하는 꼴이에요. 철권 8편이 극약 처방 같은 느낌의 뭔가 정말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하락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요. 아마 계속 장산하겠죠. 장산하면서 철권 7편도 거의 10년 가까이 뭐 계속 뭐 온라인 서비스하고 뭐 팔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뭐 매출도 높아졌고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올라가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면은 스파6를 비교해보면 스파6는 더 팔리겠죠. 그쵸.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거리를 두고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스파 같은 경우에는 그 표지 모델도 바꾼 게 전 되게 좀 새롭다고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편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스파6는 사실을 세대 교체라는 느낌을 조금 인상을 줘요. 이게 스파6가 스트리트 파이터 3를 약간 모티브로 삼아서 나온 작품이라서 세대 교체를 하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세대가 성장한 어른이 돼서 후대를 좀 바라보는 느낌. 하지만 그렇다고 현역에서 물러난 느낌은 아닌 또 신규로 등장한 사람들은 그 신입에 맞는 그런 느낌들을 적절하게 섞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이제 향연을 연출시켰다면 철권 8편은 그 요즘 말로 늘 하던 WWE 하는 느낌이거든요. 나 또 이제 가문 싸움 하러 왔다. 오케이 받아줄게. 약간
서로 기술 주거니 받거니를 지금 한 거의 30년 하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계속 그냥 주제는 변화 없잖아요. 집안 싸움이잖아요. 집안 싸움. 스토리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되게 어떤 유명하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격겜에서 하신 분은 아니고 좀 유명한 게임 만드신 분께서 이제 게임의 스토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 뭐, 본명은 말하지 말고,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뭐뭐와 같다라고 하신 좀 망언 같은. 있어. 망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 시대에는 이제 그거보단 게임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시려는 건데, 좀 표현이 과격했을 뿐이고. 이건 그냥 말해도 돼요. 이해해요. 누구나가. 그냥 존 카맥이 한 말인데. 이해해요. 네. 그 시절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또 스토리도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어요. 나중에 돼서는. 전 철권 8은 좀 기존 팬들이 많이 떠나게끔 만들었다는 게 너무 컸어가지고. 뭐 물론 시스템상 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좀 많긴 해요. 제가 여기에 첨언을 좀 하면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 게 고인물 입장에서는 시스템 잘못 뭐 예를 들면 랭크 시스템이나 뭐 밸런스 문제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새로 진입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멀찍이서 이제 저런 게 다 있구나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걔는 오프닝부터 10년 전에 철권 7 나올 때도 진이랑 카즈야랑 둘이 다이다이 뜨고 있는데 새로 나왔는데 또 진이랑 카즈야 다이다이 뜨고 있으면 쟤는 뭐 바뀐 게 없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스토리도 중요해요. 스토리 중요한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좀 재미 자체를 이제 게임을 재밌어야지 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래야지 좀 흥미를 유발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코어층이 받쳐주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동접자 수를 아까 먼저 얘기하셔서 말씀드리지만 동접자 수가 너무 처참하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럼 기존에 있는 팬들부터도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게임성이지 않을까. 이게 객관적인 것만 생각해보면 철권 8편이 아마 월등하게 캐릭터는 많을걸요? 처음에 제공하는 캐릭터는. 그쵸. 네. 스트리트 파이터 6가 DLC 껴봤자 지금 비슷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적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캐릭터가 적은데 왜 인기가 높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캐릭터가 많으니까 더 선택지는 많고 더 다양한 액션과 임팩트와 화면을 보여줄 건데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해봤을 때도 느낌이 재미가 없어요. 철권 8편은 망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망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살려야 될 방안이 뭐가 있냐라고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면은 딱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문 닫아라. 이거는 그냥 빠르게 판을 뒤엎어야 된다. 이거 다시는 못 살린다. 그냥 빠르게 엎고 그냥 자 꿈이었습니다. 짜잔 이래버려라. 어디 집처럼 그냥 멀티버스라고 해. 그냥 8편은 없었던 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철권에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말씀드렸잖아요. 철권 3 때 캐릭터가 다 바뀌었었잖아요, 한번.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팀 내에서는 그런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각오하고 철권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적인 거나 흐름은 그렇고 시스템적인 건 더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지금 노맨즈 스카이 아니면 뭐 트리컬 이런 거 하듯이 하라는 소리군요, 뭐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슈편 두 번째 주제입니다. 로치 씨가 이를 갈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바로 그 주제. 게임기도 100만 원이 넘는 시대. 플스5 프로의 발매 명과 암입니다. 뜬 소문 중에 뜬 소문의 탑급을 찍어보라면은 아마 이 플스5 프로의 공개 여부였을 텐데 결국 공개했습니다. 11월 달에 발매가 되기로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 발매가는 이제 $699, 뭐 거의 $700 수준으로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 국내 발매가는 111만 8천 원입니다. 디스크 드라이브 스탠드 별매 기준이고 재미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역대 발매가 기준으로 가장 비쌌던 게임기 탑5를 좀 갖고 와봤는데 그 당시 발매가의 기준을 지금 이제 환율에 대입하는 가격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환율 기준은 $1당 1,340원을 설정했습니다. 플스5 프로 가격이 이제 $700라고 치면 네. 환율 기준으로 93만 8천 원인데 111만 8천 원이 되는 이 마법의 복리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뭐 물론 뭐 부가가치세 끼면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애플 뺨대기 치는 가격이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이제 얼마 뒤에 플스 3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발표도 같이 있었습니다. 플스 브랜드 30주년 맞이해서 플스 4 때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에디션 또한 프로 버전이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은 공개가 안 됐고 뭐 일본에서는 이게 추첨제로 간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이 루머로는 일단은 본체 가격은 최소 $1,000부터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그냥 환율 그대로 박아버리면 134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발매가 기준 가장 비쌌던 게임기 탑5입니다. 먼저 5위, 95년 5월에 발매됐던 세가 세턴입니다. 발매가 $399였고요. 현재 환율 기준이면 $677가 됩니다. 이를 환산하면 90만 8천 원이 나옵니다. 4위는 아타리 5200입니다. 82년 발매했고요. 발매가 $269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현재가 $809가 됩니다. 약 108만 4천 원입니다. 자, 3위가 여기서 플스5 프로가 들어갑니다. 111만 8천 원. 국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때는 플스5 프로를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위를 말씀드리면 플스3입니다. 최초 발매된 60기가 모델 2006년 11월 발매했고요. 이때 당시 $599였습니다. 현재 기준 $900가 되고요. 약 120만 4천 원입니다. 2위는 네오지오 가정용 버전입니다. 90년 7월에 발매했고요. 뭐 이거는 확실히 뭐 워낙 비싸기로 소문났던 게임기니까요. 게다가 고가로 발매했던 기준이고 당시 발매가는 $649, 현재 기준 $1,419, 약 176만 5천 원입니다. 와. 대망의 1위는 3DO입니다. 1990년 10월 파라소닉과 산요 뭐 금성 등등에서 이제 출자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게임기셨죠. 3DO 인터랙티브 멀티플레이어 정확한 기준입니다. 발매가 $699였고요. 현재 기준 $1,251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1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 5개의 비쌌던 게임인데 이거를 이제 플스5가 5 프로가 이제 4위 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111만 8천 원. 야, 3위와 4위를 가지고 나란히 플스3와 플스5로. 야, 이건 뭐 진짜 소니가 장사할 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돈 좀 벌 줄 알아.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발전이 있길래 111만 원이나 팔아먹는 가치가 있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거든요. 솔직히 저도 리미트를 90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아, 90 이상이면 좀 별론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카더랍니다. 저희들끼리의 소문잔치. 콩코드 망해서 그쵸. 그거 회수하려고 우리는 3대와 같은 손해는 보기가 싫다. 아이 씨발 내가 4년을 좀 보했는데 이 씨발놈들이 로치 씨가 플스5 프로를 엄청 존버하고 계셨거든요. 아니 저 플스5 처음 나왔을 때도 요 정도면은 나는 플스5 프로로 간다 이러고 게다가 이제 슬림도 나왔을 때 슬림 괜찮은 것 같은데 했는데 난 곧 죽어도 플스 프로 고! 무조건 묶고 더블로 가 그랬죠.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아, 보댕겨는 무너졌냐 스발 이러면서 기다리셨는데 정작 111만 원 감사. 압도적 감사. 아니 솔직히 성능은 저는 한 요 정도 올릴 거였으면은 저 한 8, 90이 맞았다고 보거든요. 겨우 요만큼 올려놓고 2배를 받아 쳐먹어? 이 미친 새끼들이 이 소리가 바로 나오니까 괜찮아요. 소니에서는 아마 이렇게 가격을 내도 많은 플스빠돌이들이 구매해주겠지. 그래서 이거 제가 럭키비키잖아. 이러면서 아마도 이거를 또 원형작 사각으로 우리 소니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118만 원 기본 단가 118만 원이란 가격이 합리적이려면 전 요 정도는 돼야 됐다고 보거든요. GPU 기준 한 4070 슈퍼 정도 된든지 OS를 딴 걸 깔 수 있게 부트캠프를 하게 해주든지. 요즘에 너튜브 보니까 이거 비교 콘텐츠 무지하게 나오더구만요. 과연 111만 원으로 PC를 어디까지 조립할 수 있냐. 지금 이게... PC 유튜버들이 지금 그 플스 먹이 생겼다고 지금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럼요. 승량이 하이네다가 이제 바로바로 끌을 때가 됐어요. 이게 심지어 전 세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뭐 한국, 일본 뭐 다. 이존 먹잇감을 두고 가만히 지나갈 순 없잖아. 이게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말씀하셨지만 딱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기준 말고 애시당초 플스가 어느 나라 겁니까? 일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야 이제 PC 도입률이 좀 많지만 특히 이제 플스는 뭐 미국 쪽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해서 미국 쪽이 좀 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콘솔 하면은 일본 쪽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PC를 판매하고 있는 이제 그 영업자분들께서 자, 이 정도면 우리 이 정도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PC를 그렇게까지 깔아댔잖아요. 이건 여기서 봐도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콘솔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PC를 사면은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왜 콘솔을 사냐? 로치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는 그 독점작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감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성이다. 네, 거실에 나와서
이 콘솔을 꺼내서 TV를 틀고 이거 패드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재미. 이게 저는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이게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플스2 때까지를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막말로 그 해상도만 높여서 게임을 하는 거면은 뭐 플스 프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막상 그 완벽한 4K가 아니거든요. 플스5 때도 4K라고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 욕 바가지로 먹고 조용히 박스에서 4K 글자 지운 지가 언젠데 프로도 4K가 100%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가변 레이트 아니에요? 예, 가변 레이트고 해상도 변형 기술이 있거든요. FHD짜리 해상도를 이거 강제로 찢은 거예요. 한마디로 늘려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좀 고사양 게임 하면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니 엑스박스는 진짜 걔네 거 업스케일링 나왔을 때는 뭐 우와 소리 했거든요. 야 옛날 게임을 저 정도로 업스케일링을 해주고 막 야 진짜 이갈았네. 물론 이제 뭐 그 지금 흥행에 어부하는 별개를 얘기하더라도요. 기술만 따지면 야 쟤네는 완전 이갈고 나왔네. 이런 느낌을 줬는데 저는 플스5를 발표할 때 기술적으로 와 소리 나오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플스4 때랑 비교해도 이건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 때는 그래도 그래도 야 프로 이름 달았다고 참 뭔가 좀 더 이펙트는 좀 세게 줬네. 그래도 그 4 때는 그래도 슬림이랑 4랑 꽤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나름 그 노멀 모델, 슬림 모델하고 이제 프로 모델을 비교했을 때 스펙적인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프로 사야 돼? 라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뒤늦게라도 슬림 알아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콘솔을 자꾸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왜 사야 되냐라고 여쭤본 이유도 뭐 국장님이랑 좀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게임 아까 로치 씨가 말한 것처럼 독점작을 플레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기로서만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PC를 굳이 필요 없어. 난 게임만 할 거야 하면은 분명히 옛날에 콘솔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 최적화도 PC에다가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랑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솔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플스5 프로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 이게 다 천해지는 거죠.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만한 조건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전형적으로 코인 국장 같은 스타일이 굳이 산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사람은 애시당초 평범하게 그냥 가정용 게임 뭐 그렇게 즐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드코어 유저로만 사야 되는데 진짜 이거 문제는 근데 저는 네. 근데 그건 있어요. 하드코어 유저라고 하잖아요. 단언컨대 하드코어 유저면 이거 안 사도 될 만큼의 PC를 집에 갖추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그 조건을 좀 따져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약간 내가 데스크 인테리어를 약간 좀 미니멀하게 가고 싶다. 뭐 4080 슈퍼, 뭐 400 이런 거 있는 PC를 두기엔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내가 맥 사용자나 아니면 미니 PC 정도만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기기는 최대한 줄이고 싶다. 근데 4K 게이밍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는 생각해볼 수 있는 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 여기에서 반박은요. 애시당초 4K 게임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양을 안 갖추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정도면 오히려 데스크탑을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반문이에요. 오히려 그건 물론 이제 그렇게 구비하고 계시던 분들이 내가 이게 좀 더 필요한데 할까의 경우면은 가능한 경우인데 애시당초 하드코어 유저들은 대비해서 미리 싹 다 깔아놓잖아요. 요 한 1년 동안 좀 열심히 본 게 뭐냐면 데스크 인테리어라는 건데 요때 PC를 구성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아예 눈에 보이기 싫어서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M1 처음 나왔을 때 애플 쪽에서 그래서 맥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많아요. 돈이 있어도.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자리 엄청 차지하고 특히 이동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을 사도 얘도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 보증 끝나면 바로 고장나는 애들이라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면은 플스5 프로 뭐 제일 적당한 가격으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4K 게이밍을 하면은 한 6, 700 들어요. 저는 여하를 떠나서 플스5 프로를 보는 느낌이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팀킬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팀킬이요? 플스5 베이스 모델이나 슬림 모델이 더 판매량은 높아지겠지 가격을 올려서 약간 그거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가격을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올린 거를 유저들한테 강제로 납득시키는 방법이 프로라고밖에 안 보여지는 느낌도 있어요. 아, 내가 더럽고 치사한데 프로는 저거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뭐 이거 그냥 이거 사야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밖에 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플스5 프로에서 뭐 67% 더 많은 뭐 컴팩트 유닛이나 45% 더 빠른 렌더링 속도를 뭐 지원했는데 렌더링 속도라는 게 사실 지금 플스5 스펙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굳이 렌더링을 빨리 돌려서 뭔가를 계속 출력을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걸 살 정도의 사람이면 이미 PC를 갖고 있을 확률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렌더링 속도는 PC가 더 빠르지.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뭐 해상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뭐 최대 8K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8K는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깔리게는 깔렸죠. 근데 우리가 4K는 지금 대중적인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4K만큼 8K가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쵸. 작품 베이스가 맥시멈으로 해봤자 4K 기준으로 나왔을 텐데 이거를 8K 기준으로 생각하면 8K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펙상을 늘렸을 때 물론 그래픽 좋고 멋있겠죠. 큰 걸로 보면 좋고 멋있겠죠. 그게 그만큼 막 엄청나게 이게 막 화면 진짜 아름다워. 마치 8K TV를 처음 봤듯이 와 황홀해 막 이런 느낌으로 이게 다가올까? 소스가 8K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8K면 소스가 8K여야지 그 이펙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4K인데 8K로 늘려서 8K로 출력을 해버리면 그게 8K냐 이거죠. 업스케일 4K잖아요. 엄밀히 그쵸. 따지면. 그 상태에서 뭐 60% 이상, 60프레임 이상을 뭐 지원한다? 지금도 안 되는 건데 저는 뭐 해상도랑 프레임 레이트랑 이거 뭐 가변 뭐 그래픽 집 봤을 때 이 정도를 지원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목표 같아서 기존 거를 안 올리고 플러스라고 좀 더 이렇게 상수로 때린 다음에 프로는 아니야. 근데 플러스야. 좀 업데이트 됐어. 그래서 우리가 가격 한 20만 원만 더 받을게. 이런 식으로만 나왔으면 전 이 정도 욕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그랬으면 샀죠. 그러니까 그렇으면 야, 이 새끼들 끈끈내 프로를 안 내놓네. 하지만 오케이. 그래, 요 정도 업데이트?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프로는 말이야. 뭐 이런 거야라고 해놓는데 스펙 뭐야? 지금 시대는 사실상 툭 까놓고 얘기해서 똑같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어차피 이럴 거면 야 더 좋은 스펙이 널리고 널린 게 PC야 라고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프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왔으면 안 되는 기기를 내놓고 나서 가격까지 이래버리니까 야, 이 새끼들 돈 또 올랐구나.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 또 올랐다는 포인트도 저는 솔직히 가격도 가격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프로라고 하면은 좀 갖추어야 될 거에서 저는 이게 그 디스크하고 그 밑에 스탠드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전 그거 두 개가 빠진 게 제일 빡이 쳤거든요. 그거 다 그러니까, 사면은 130 넘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너무 안 되는 게 그 정도 상황이 되는 거는 니네 판매자 자유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도 어쨌거나 기술은 향상됐잖아요. 아니 근데 디스크는 또 왜 빼? 그러니까. 가격을 이 정도 올렸으면 디스크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참 옛날에 플스5가 조롱거리로 당했던 밈이 뭡니까? 공기청정기였잖아요. 야, 그때는 세울 수 있는 공기청정기였어. 근데 이번에는 야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눕혀져야 돼. 야, 근데 프로가 나온 게 스펙상 그 기본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슬림 전 거랑은 크게 차이 안 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럼 일반 모델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럼 왜 프로를 만드는 거야? 제가 한번 견적을 한번 짜봤어요. 네.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브까지 하면 대충 130만 원이잖아요. 야, 근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업무용 PC? 사무용 PC 가격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서 하면 18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4070 슈퍼 달린 그 컴퓨터를 진짜 있는 거 다 빼고 만들면은 170 정도에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돈이면 컴퓨터 사고 말지. 이 말이 절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PC 시장에서도 옛날엔 디스크가 있었지만 디스크가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콘솔은 그래도 디스크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시장이라고 봐요. 근데 그건 프로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그들의 그러니까 게임성은 당연히 갖춰져야 될 기본 전제 조건이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하드코어 유저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럼 그들 중에서 가장
그들이 가장 애착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이제 디스크를 무시한 행위라고 봐요, 전 이건. 그냥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쵸. 제가 크기를 여쭤본 이유가 설령 기술은 조금 더 업데이트됐다 치고 크기는 좀 작아졌다 치면 네. 그래 디스크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라고 하는 명분거리를 지들이 핑계를 냈다면 아 그래 아니 꽂고 들어도 인정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크기가 비슷하다는데 일반판에서는 디스크가 됐는데 왜 크기가 비슷한 프로라는 모델에서는 안 돼? 이게 어디로 그렇죠. 가든지 간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크기가 비슷한데 무슨 부품을 더 크게 넣었어? 그러면 너는 일반판보다도 기술력이 퇴보된 거야? 왜 이거밖에 못 만들어? 라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비슷한 크기로 부품을 만들고 다 그 부품도 좀 더 뭔가 침약적이 되고 뭔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공간 남을 텐데 왜 안 넣었어? 라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일반판하고의 규격대로 맞춰서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비슷한데 짝대기 몇 개 더 들어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닝김이. 그쵸. 저는 줄만 몇 개 그었죠. 이걸 보면서도 그 생각은 했어요. 애시당초 1, 2, 3, 4까지만 보더라도 다 원래 얘가 눕혀 있었잖아.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다시금 플스3 초기 때 보였던 저주에 빠져들 확률이 매우 매우 강력하게 추정되는 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플스3 때 재앙이 있었죠. 참치 플스를 다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때 $599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돈을 버시면 됩니다. 야, 꼭 잘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약간 사람 뒤집어지는 멘트를 좀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약간 오버랩 되는 게 안드로이드 유저가 애플 팀쿡한테 그 우리 휴대폰에서 그 아이메시지 안 되는데 그거 같이 열어주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럼 아이폰을 사세요. 이거랑 똑같은 소리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저희 방송 때도 그때 언급했죠. 블리자드 그렇죠, 임모탈인가 그거 나왔을 때도 뭐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했다가 아니 당신 핸드폰 없냐? 인폰업. 요 기회를 액불인수 이후에 사업부 자체로서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재무제표를 한번 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사업부가 딱 똔똔을 쳤는데 그 똔똔 친 이유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수익이 수익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네. 나머지 게임 사업부로 따지면 적자예요. 그러니까 똔똔 친 거라고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게 정확한 기억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봤던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이게 똔똔을 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없으면은 100% 적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소가 요거를 기회를 어떻게 노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요때 메이킹을 잘해서 길을 잘 닦아놓으면 다시 한번 엑스박스 360 때 전성기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크죠. 그리고 제가 플스5 요거 처음 나왔을 때 우정국 할 때였나? 그렇죠. 그때 저희 청취자분께서 그 엑스박스랑 플스5 중에 이제 고민한다고 이제 그랬던 사연이 맞아요.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 플스4에 그게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독점작이나 이런 것들이 네. 많다 보니까 이제 플스5 쪽을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플스4까지는 그래도 그 일본 로컬 게임들이 좀 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메리트가 있어서 플스가 갈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다 스위치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반대가 맞아요. 됐지. 이렇게 가는 게 점차 소니와 플스라는 브랜드에 있어서 난기류에 빠지기 직전인 상황. 정란운이 앞에 몰려오고 있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뭐 우회하고 좌회해서 이 구름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느낌이랄까? 이게 걱정은 그거예요.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스가 지금 이제 그 난기류를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액박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액박이 만약에 여기서 얘네랑 비슷한 행보를 비교가 간다? 그러면 진짜 게이머들은 이게 완벽하게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핸드폰 시장도 그렇고 어느 특정 거대한 브랜드가 잡고 있는 환경에서 신생 브랜드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여기서 오히려 돌파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위치라던가 좀 제3의 뭐가 나와주면서 해야지 얘네들도 좀 쫄고 그럴 텐데 전 솔직히 소니가 이렇게 된 것도 얘네가 아직 먹고 살 법해서 이 지랄을 하는 건가?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경쟁자가 있는 데면은 이렇게 못해요 오히려. 근데 아직 얘네가 액박 나가리 됐어. 닌텐도 니들 우리보다 하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번 왕권을 한번 쥐어잡고 흔들어봐. 딱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소니도 시작이
닌텐도 슈퍼 패미컴의 외장형 드라이브로 해서 시작을 한 프로젝트가 플레이스테이션이었고 그걸로 진행을 하던 와중에 이제 닌텐도에서 뒤통수를 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쿠타라기 켄시였죠. 그분이 이제 빡이 쳐서 당시에 이제 회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우리 뒤통수 맞고 그냥 깨갱 할 거냐라는 식으로 해서 다이다이 한번 뜹시다라는 논리 하에 그때 이제 닌텐도가 갖고 있던 약점들을 이제 차츰차츰 우리식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개념 하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왕국을 형성한 게 플스의 스토리의 시작인데 앞으로 어떤 애들이 들어올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가 스팀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제가 이마트에 갔다 왔는데 뭘 좀 사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와 이마트 안에도 스팀덱 파는 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네,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왜냐면 소프트웨어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옛날부터 그 일본 로컬 게임들을 조금 고평가했던 게 네. 그쪽이 어떻게 보면은 그 콘솔한테는 되게 큰 자산이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이거를 소니가 제발로 걷어찼어요. 그래서 뭐 그렇죠. 그 개발하던 환경들이 다 스위치로 가버렸거든요. 맞아요. 고스펙을 요구하는 현재 하이엔드 게임기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자본하고 인력과 시간은 절대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을 투자를 못하는 회사들이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넥슨이 데이버 다이브인가요? 제가 잘 네네, 맞습니다.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품 스위치로 내서 또 쏠쏠했어요. 그렇죠. 또 스팀에서도 좋은 평가 받았고 그렇게 뭔가 참신한 예전에 플스 진영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스위치로 넘어가고 스위치도 참 신기할 정도로 후속 기종 얘기가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소문으로는 이제 그 금형이 최초로 유출이 돼가지고 뭐 이런 스펙으로 나온다는 게 슬슬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온다 한들 사람들이 이제 좀 나와줘라 막 이렇게 좀 투정은 부리지만 그렇다고 스위치에 대해서 욕을 하진 않아요. 그쵸. 오히려 작품은 많으니까. 특히 뭐 한국, 중국, 뭐 서양권 여기는 이제 보통 PC로 다 이식이 되니까 그렇죠. 뭐 굳이 기종을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한테 편한 거 가면 되지.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이 콘솔이에요. 뭐 요즘 PC가 뜨니 많이 해도 콘솔에서 최대한 적은 그 리소스 쓰면서 최대한 이제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를 적게 해도 되는 콘솔 쪽으로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장점이 있어서 어쨌든 제일 많이 팔린 기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플스4 때까지만 해도 많이 들어갔던 건데 이제는 뭐 일본 인디게임 정도 만들기에는 스위치도 뭐 그렇게 막 엄청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플스가 일본 시장을 놨고 뭐 이러니까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야, 저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자국을 놔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일본 사람 입장에서 배신감 느끼는 사람도 많다고 맞아요. 하고. 소니의 행보가 엄청나게 배신감으로 다가올 만큼 느껴지긴 해요. 출시도 우리나라보다 늦었을 거예요. 네, 하다못해.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반대로 따지면 우리나라 지사가 일을 잘하신 건데 그거를 보면은 아니 옆 나라인데 우리가 만든 건데 왜 우리는 안 나오고 지들이 먼저 나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마치 아이폰이 1차 출시국에 미국 뺀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갤럭시 1차 출시국에 한국 빠진 그렇죠. 건데. 갤럭시 1차 출시국에 한국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빡돌만해. 야 니네들 얼마나 장난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소비가 요즘 시대의 화두잖아요.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이면 구매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합리적인 소비의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한 번쯤 상기를 해보시면서 플스5 프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테크 피플이었습니다. 주저리 많이 떠들었고요. 예, 저희가 지지고 볶고 자시고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슈편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나간 게 데스 스트랜딩인데 저희가 지금 녹음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죄송하게도 스케줄들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겨우겨우 스케줄을 지금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스케줄을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끝인사 좀 해주세요. 저 게이머 여러분, 빡이 치셨으면 안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투표하러 가지 말지 말고, 무효표 던지고 와라. 예, 그냥 사지 맞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현명한 소비는, 소비자의 이제, 소비 습관에서 나온다. 예, 가름합니다. 네, 로치는 118만 원이면은 그 돈이면 플스5 슬림의 스위치에다가 메모리 1기가에 SSD 2테라 사도 가격 딱 맞겠네. 그 돈이면 아까는 씨발 거리더니 뭘 또 이제 와가지고 또 가리고 난리야. 아, 그럴 걸 그랬네. 아이 씨발. 하이테크 피플이었고요. 예, 저희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면 돌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This is Sharpie.